주여. 네. 여러분 실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기자지 않습니까? 일종의 낚는 겁니다. 왜냐하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어제 제대로 낚았죠? 네. 네. 자, 오늘 여러분 설교 진짜 중요합니다. 이상태 집사님 오셨네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오늘이요,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거 설교는요, 준비하니까 오전에 다 안 끝납니다. 오전에 1시간 정도 하고요, 오후 6시에 이어서 할 건데요, 2개를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시는 분은 속히 빨리 집에 가셔서요, 6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1부, 2부를 다 이 로펠러 이 쌍놈의 새끼 1탄, 2탄이 있거든요. 이걸 다 들으시면 여러분 루시퍼가 보일 겁니다. 우리가 루시퍼에게 얼마나 오랜 시간을 속아왔는지, 무엇을 속아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열리실 겁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성경이 보일 겁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동안 1년 반 가까이 회복교회가 지금까지 한 210편 정도의 설교를 쏟아냈습니다. 1년 반 동안. 많이 했죠. 대다수의 설교들이 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좀 쇼킹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적인 것보다도 그냥 이 까발리는 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쇼킹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쇼킹 면에서 단연 1위입니다. 들어보시면 합니다. 혹시 졸리우신 분들은요, 뒤에 가셔서 일어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애를 낳는 심정으로 만든 겁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해서 잘 극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로펠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을까요? 로펠러 쌍놈의 새끼야. 욕 아닙니다. 욕 아닙니다. 마땅히 들어야 될 말, 마땅한 거. 또 안 되네. 주여. 자, 설교를 하기에 앞서요, 회복교회는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1부, 2부를 다 해서 미국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보실 건데요. 자칫 회복교회, 야 진보 성향 아니야? 친북 좌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는데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회복교회는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북한 정권이 사단에게, 루시퍼에게 지배되고 있는 국가임을 100% 인정하고요, 그러면서 어서 빨리 하루속히 무너져야만 되는 국가라는 것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백성들이 산다는 것도 동의하는데요, 그것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절대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체를 들어가면요, 얼마나 그것이 악한 나라인지, 북한보다 한 1000배는 더 악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마치 친북 단체들처럼 미국을 성토하는 이유는 팩트를 근거로 봤을 때 미국은 절대로 우리의 우방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미국이 우방이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됐을 거다, 6.25 때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이 자유주의 국가에 살게 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공산주의의 실체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참고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공산주의가 모든 백성들이 다 평등하게 부도 나눠갖고 이렇게 사는 것을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열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넘버원이 북한입니다. 그 백성들 어떻게 삽니까? 먹을 것 없어서 아사합니다. 김정은이 어떻게 삽니까? 초호화 별장에 보트, 요트에 자본주의, 그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도요, 가장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하는 것이 북한이고 공산주의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공산주의가 말은 그럴싸하게 모든 백성들이 평범하게 이렇게 부를 분배해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열매는요, 자본주의의 극을 달리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속아온 겁니다. 공산주의 이론에 속아온 겁니다. 다 예수회가 만든 거거든요. 오늘 그 증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실은 다 그냥 말만 바꾼 것뿐이죠. 똑같은 겁니다. 뉴월드 오더가 무슨 나라입니까?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이론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파고 들어가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봐라. 열매를 봐라. 정말 여러분 열매로만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 공산주의 실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첫째, 그간 교회 목사님들이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적화통일의 야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좋은 곳이다. 라는 설교가 얼마나 기만적이며 그리고 무식한 소리인지, 무식함의 극치를 달리는 소리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11조의 왕이라는 록펠러가 아주 상놈의 새끼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한국교회에서 록펠러가 11조를 많이 해서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습니다. 라는 이런 쓰레기 같은 설교가 나오지 않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목회자들이 무지를 질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질타하려고 하냐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나이도 어리고 목회 연수 짧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타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 번째는요,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쟁의 역사를 제가 오늘 오후까지 한국전쟁부터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제가 전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걸 통해서 향후 지금 벌어지는 중일전쟁과 중동전쟁을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잠깐 예상입니다.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쨌거나 제 개인적인 예상이니까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생각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 신세계 질서를 이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신세계 질서가 극단적인 사회주의입니다.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틀을 잇고 양 이념이 대립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기만했던 것을 이제 그 껍질을 벗기고 자본주의의 진짜 실체인 부를 모든 사람이 1%가 독점하는 것, 공산주의의 진짜 실체도 부를 1%가 독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드디어 껍데기를 까고 나오는 이 신세계 질서를 성취함에 있어 과연 미국은 어떤 위치에 있으며 미국이 무너짐으로써 왜 신세계 질서가 필요하게 되는지, 사람들이 신세계 질서를 요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를 보시고 나면요, 하나가 보입니다. 루시퍼가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루시퍼가 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전쟁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은요, 남북한 합쳐서 50만 명의 사람이 죽었답니다. 50만 명. 엄청납니다. 남북한 합쳐서. 그럼 과연 이 남북전쟁이 단순한 북한의 남침일까요? 우리 역사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6월 25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남침을 했다. 저희 어머니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우당탕 소리가 나와서 보니까 침 피웠다고 그러는데요. 아주 힘드셨답니다. 아니면 이 모종의 단체에 의한 거대한 계략인지, 이것이 신세계 질서를 이루는 뉴월더의 계략이 일부분임을 아는 순간 남북전쟁은 북한이 남침한 것이 맞지만 북한 스스로 단독적으로 남침해서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증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은요, 남북전쟁은요, 이 신세계 질서를 이루는 뉴월드 오더의 계략입니다. 그것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더러움과 사악함에 몸소리를 칠 것이며 아울러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외칠 겁니다. 록펠러 이 상놈의 새끼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6.25의 진실을 거쳐갑시다. 먼저 그간에 들었던 6.25의 역사는요, 그리고 한국교회 가르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25일 새벽 북한이 남침을 했다. 파죽지세를 밀고 내려오는 중 유엔이 참전을 하고 미국이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안 될 수 있었다. 미국은 우리의 은인이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진짜 이렇게 설교합니다. 들어보신 분? 네, 거의 다 이렇게. 이 가르침이 과연 맞을까요? 먼저 유교의 결과를 잠시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 집인데요. 다 무너지고 이거 남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좀 그럴까. 평생의 재산이 다 날아가는데. 전쟁 고아입니다. 부모님이 다 죽었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전쟁 고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죽은 겁니다. 6.25 때. 죽은 겁니다. 고아입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폭격으로 죽어서 부인인 것 같죠? 어머니인 것 같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전쟁 고아들 먹을 것이 없어서 일명 땅끄지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주워 먹습니다. 6.25의 자네들입니다. 6.25 전쟁 피해는요, 남한에는만요 사망이 37만 명이었습니다. 부상만 20만 명이었고요. 납치, 피난민 200, 전쟁 미망인 20만, 전쟁고아 10만. 어마어마했습니다. 북한도요, 민간인 사상자가 더 많았습니다. 북한은 200만 명이 죽었답니다. 200만 명. 북한군, 중공군 다 합쳐서 52만, 부상자 40만, 기타 90만. 엄청나게 토탈 약 50만 명 가까이의 사람이 죽었답니다. 대다수는 지옥에 갔겠죠. 안타깝지만, 불쌍하지만. 자, 그럼 이제 이토록 엄청난 비극을 만든 원흉을 보십시다. 여러분, 한국전쟁은요, 참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냐면, 한국전쟁 때 처음으로 유엔군이 결성해서, 그러니까 통합경찰처럼 결성을 해서 한국으로 파병했습니다. 최초의 전쟁입니다. 써놨죠? 세계 최초 다국적군 결성이 바로 6월 25일 전쟁 때 일어났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전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제가 이 증거도 보여드릴 겁니다. 언제 한국전이 기획됐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연합군이요, 미국, 영국, 소련 이렇게 승리한 이 연합군이, 이들의 대표들이죠. 루스벨트. 여러분, 루스벨트 쌍놈의 새끼입니다. 이 새끼 아주 그냥 나쁜 새끼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욕이 그냥 나옵니다. 제가 경제부 기자지 않습니까? 저는 경제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아주 진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스벨트 진짜 나쁜 놈입니다. 처칠 유명한 말이 있죠.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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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처칠. 스탈린 여전히 나쁜 놈이고. 이 사람들이 포츠담과 얄타 때 회동을 해가지고요, 그때 조선을 남과 북으로 나누기로 합의하고요, 한국전쟁을 기획합니다. 그리고 한 10년에서 12년 후에 베트남 전쟁까지도 기획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전쟁은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요, 베트남 전쟁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요, 벌써 몇 년 전부터 혹은 20년, 10년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 행위입니다. 이 사람들 고소받았어요. 사형에 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회동이 있은 후에요,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끝난 다음에, 이런 회동이 있은 다음에 어떤 열매가 맺혀졌냐면요, 북한이요, 소련이 공급한 대포와 탱크, 비행기 등으로 순식간에요, 18만이 넘는 대군을 육성했습니다. 18만이 넘는. 반면에 남한은요 매우 겨우 9만의 군대와 매우 빈약한 장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남북 이렇게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이 남쪽은 남한이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거의 일본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소련이 집어먹었죠. 서로 정보전이 치열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련이
대포와 탱크 비행기들을 공급해서 이렇게 엄청난 대군을 육성한다는 정보를 몰랐을 것 같습니까? 미군이? 알았지요.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바로 눈앞에서 코앞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요, 그대로 빈약한 군사력을 갖도록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냥 허용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이를 보면서 메가더 장군이 이상하다고 느낀 회고록에 한 내용입니다. 좀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당시 남한군은 38선을 따라 4개 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 군인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었으며 매우 용감했고 애국심도 투철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장비는 군대가 아니라 전투 경찰대 수준이었다. 이렇게 남한군을 초라하게 만들기로 결정한 것은 이 국무성이었다. 이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아니, 북한 저렇게 지금 막 집중적으로 군대를 육성하는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논쟁이 일어났겠죠. 그러자 미 국무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한이 북한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조치이다 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결국 메가더가 얘기합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미국이 만들어준 것이다. 메가더의 회고록입니다. 북한에게 장비를 줬습니다. 탱크, 기갑, 뭐 이런 장비를 줬습니다. 소련이 왜 줬겠습니까? 장비를 준 이유로만 보면요, 소련이 전쟁을 일으켜서 남한을 집어삼키라는 의도로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UN 파병 때요, UN이 이제 다국적군을 세계 최초로 결정해서 남한을 도와라라고 파병할 때요, 그 당시 상임 안전보장이사회 3위 5개국이 있었습니다. 그 5개국 중에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남한의 유엔군이 다국적군을 파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련이요, 분명히 자기들이 모든 물자를 다 준 다음에 이제 남한을 침공하라고 해놓고, 그래놓고 유엔 파병 때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퇴장해서요, 유엔이 남한을 도울 수 있도록 방관합니다. 소련이. 저는 볼 때 김일성이요, 아마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야, 나 소련에게 뒤통수 맞았네. 그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당시 소련은 유엔 회원국도 아닌 중공이라는 나라, 이것을 회의에 참석시켜야 한다라는 엉뚱한 문제를요, 갑작스럽게 제기합니다. 파병 때. 그래서 이걸로 막 실갱이합니다. 야, 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이러다가요, 속된 말로 회복교회가 잘 쓰는 에이샹, 그러면서 소련이요, 그냥 퇴장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국이요, 남한을 돕는 것을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의해가지고요, 파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있습니다. 소련이 그렇게 중공군을 회의에 참석시키는 문제로 퇴장했지 않습니까? 논쟁을 벌이다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요, 소련이 다시 들어옵니다. 회의에 다시 참석합니다. 그리고는요, 이 중공군을 이 회의에 참석시켜야 된다는 논지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더 이상 아무런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회의를 진행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퇴장했습니다. 자기들이 벌인 전쟁을, 자기들이 시작한 전쟁, 소련이 시작한 전쟁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런데 돕지 않고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회의를 합니다. 다 들으시면 고개가 끄덕질 겁니다. 왜 그랬는지, 왜 소련이 그런 일을 했는지. 그 실체에 어마어마한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제이 목사님,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조인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당시 낙동강 전투를 벌이려고 할 때 3일 만에 파죽지수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낙동강 전선만 먹으면 남한이 다 적화 통일될 그때 하나님께서 소련의 눈을 가려가지고, 그렇게 직접 설교해서 소련의 눈을 가려가지고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희망의 미국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미국은 천사가 보낸,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다, 천사다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멘 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조인기 목사님의 설교를 여의도 순복교에서 그 MPC로 다운받아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일구 목사님도 아셨으면, 깨달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잘못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련은 유엔의 한국전 표일이 끝나자마자 다시 회의에 참석해서 자신들이 제기했던 중공의 회의 참가 문제가 전혀 진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와 앉아서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요, 당시 한국전을 면밀히 분석했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련이 파병 문제가 성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리를 피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전이 이들의 계략에 놀아났다는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당시 중공군에게요, 미 국무부가, 미국 수뇌부가 여러분 작전 정보를 넘겨주었답니다. 그것이 메가더 장군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1950년 10월 중공군이 압록강 북쪽 만주에 집결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를요, 미 국방성에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냐면 압록강을 넘어오는 다리를 폭격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요, 미 국방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중공군이 한국전에 관여할 가능성은 절대로 없으니 안심해라 라는 답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은 그로부터 15일 후 메가더 장군이 이야기한, 미국에 보고한 그로부터 정확하게 보름 후 1950년 10월 15일 압록강을 넘어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뭐 이게 몰랐을까요? 그쪽 부분으로 그 중공군이 집결한다는 정보가, 첩보가 엄청 많았는데 미국 국방성이 몰랐을까요? 1964년 5월 15일 미 국방성에서 비밀문서 해제 처분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 국방성은 시스템이 그런가 봅니다.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어떤 비밀로 했던 어떤 문서를 이제 해제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1964년 5월 15일 날 해제된 것을 보면요, 한국전 당시 작전을 지휘하던 소련군 장교입니다. 장교를 목격했다고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요, 소련의 바실리에프 장군과 돌진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 제가 소련의 바실리에프 장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건데요. 이들이 북한의 고문관이며 작전 책임자들이었다라고 증언한 기록이 미 국방성 비밀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요, 또 다른 증언에는요, 6월 25일 자 이제 남침을 시작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게 그 소련의 바실리에프 장군이 지시했다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증언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침을 해라 라고 김일성이가 지시한 게 아니고요,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지시했습니까? 소련의 바실리에프 장군이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 자 진격해라, 남침을 침범해라, 남한을 침범해라 라고 전쟁 명령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김일성은 꼬봉이었습니다. 꼬봉. 소련의 꼬봉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유엔군 참전 때 거부군을 행사하지 않은 겁니다. 참담한 놈들이죠. 이 결과 우리가 뭘 봤습니까? 50만 명 전쟁과 그 비참한 역사를, 그 역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한이 만들었습니까? 얘네들이 만들었습니다. 얘네들. 미국과 소련 얘네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 미국과 소련도 꼬봉입니다. 미국과 소련도 꼬봉입니다. 뒤에 보면 압니다. 이런데 어떻게 쌍놈의 새끼라는 욕이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얘네들의 장난질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이, 여러분의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피를 흘려야만 했는데, 자, 바실리에프 장군을 잠깐 봅시다. 바실리에프 장군은요,
당시 유엔 군사위원회 의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요, 세계 군 활동에 대한 정보를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북한 작전 계획 물론, 남한 작전 계획 물론, 전 세계는 모든 군대 작전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실레프 장군인데요. 그래서 메가더가 이런 회고록을 남깁니다. 야, 아무래도 첩자가 내 주위에 있는 것 같다. 내 인근에 첩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메가더가 하려는 것들마다 미리 소련이 북한이 선수 쳐가지고요, 끊고 하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메가더 회고록에 있습니다. 즉, 6.25는 미국, 소련, 유엔 등 2차 대전 이후 권력을 잡은 세력들이 함께 짜고 쳤던 고스톱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선조들은 50만의 피를 처참하게 뿌려야만 했습니다. 이 짜고 치는 고스톱 한 판에, 에이, 못 먹어도 고다만, 이런 것에, 장난질에 영혼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머리에 보응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러실 것입니다. 자, 메가더 장군이요, 중공군의 참전을 예고하고 압록강 다리를 폭파해야 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마샬 플랜으로 유명한 그 마샬 장관이 있습니다. 마샬 플랜은 그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유럽을 도와야 된다라는 그 플랜을 얘기한 건데요. 그걸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마샬 장관이 이런 답을 메가더에게 보냈습니다. 북한과 만주 국경으로부터 5마일 이내의 모든 목표에 대한 폭격을 보류할 것. 중공은 치지 말라는 겁니다. 압록강 폭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주 방향으로 도주하는 북한군에 대하여 모든 폭격이나 기총소사를 금지할 것. 적을 섬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진에 있는 군 보급기지에 대한 폭격을 금지할 것. 여러분, 당시 나진에 무슨 기지가 있었냐면요, 군수물자를 쌓아놓은 보급 창고였습니다. 이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전쟁 해보셨죠?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식량과 그리고 소총과 탄약과 이런 군수 물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없는 시대는 군수과가 제일 이거죠? 네, 군수과. 당시 저 때도 그렇습니다. 군수 막 가서 그 장교들이 가가지고 그 우리 군수하사 한테 막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막 서기도 빼돌리고요. 그랬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왔답니다. 어쨌든 뭐하다 이렇게 나왔냐? 그러니까 군보급 기지를 폭격해서 그것을 싸그리 없애면요,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 국무장관 마샬 장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폭격하지 마라. 보급기지 폭격하지 마라. 그냥 내비둬라. 무슨 의도겠습니까? 더 서로 치고받고 더 많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그런 말이에요. 욕해야 되겠죠? 욕먹어 싸죠? 네, 쌉니다. 2차 세계대전은 더 심각합니다. 더 그냥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 심각합니다. 자, 이와 관련한 미 공군 스튜레이트 메이어 사령관의 수레를 한번 보십시다.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폭격기, 전투기, 정찰 기능이 충분해서 압록강과 중국 무단강 사이에 주둔해 있는 적군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도 있었다. 또한 중공의 철도 시설을 파괴하여 전투력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도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그 결과 많은 미국 청년들의 피가 한국에 뿌려졌다. 당시 미국 하원의 소수 민족 대표였던 마틴 의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승리를 목표로 삼지 않고 한국전에 참여했다면 이 정부는 수천 명의 미국 청년들을 살인한 죄로 고소당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몇몇 깨어있는 아는 신실한 사람들은요, 이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성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 역사가 누구에게서 쥐락펴락됩니까? 네? 뉴월드 의에게 쥐락펴락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못 보고 못 듣고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도의 한국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뉴월드 오더에 계획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 국방성의 초대 국방장관이었던 포레스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암살당했습니다. 이 얘기하고 암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회복교가 쏟아내는 말들이요. 제가 여러분 그 건장한 사람들이 제 뒤에 오면 제가 피한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미국에서 설교했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생명을 목을 내놓고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걸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걱정해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저 생명 내놓고 하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전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다 암살당했습니다. 자, 미 국방성의 초대 국방장관이었던 포레스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미국 정부 안에 공산주의를 위해 이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6.25 전이 있기 이때부터 이미 미국은요. 공산주의로 가득 찼던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놈들입니다. 소련이나 미국이나 같은 놈들입니다. 그가 살해되기 직전 친구에게 남긴 말입니다. 한국전 발발 약 15개월 전입니다.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계속 미행을 당하고 있고 내 전화는 독촉당하고 있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그들 대통령을 위시한 핵심 정치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 미국은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릴 것이고 얼마 안 있으면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가서 많이 죽게 될 거야. 이 말하고 암살당했습니다. 암살당했습니다. 자, 포레스탈과 함께 미국의 공산주의자들이 득실된다고 외치다가 역시 암살당한 의원이 있습니다. 메카시 의원이라고요. 이 사람이 1950년 9월 23일에 한 연설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1945년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스탈린은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키기로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후 10년에서 12년 후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전쟁을 일으키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그리고는 암살당했습니다. 이거 전하다. 써놨듯이요. 루스벨트도 스탈린도 꼭두각시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책 중에 백악관 점령 사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진 않고 그냥 요약된 것만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루스벨트를요, 이 제한군인의 한 50만 명이, 아니, 그 제한군인 몇 명이지, 요약만 봐가지고. 어쨌든 대다수의 무리가 백악관으로 침투를 해가지고요, 루스벨트를 살해 위협을 갑니다. 너 우리의 말 들어. 우리의 말 들어. 아, 조용하네. 감사합니다. 너 우리 말 들을 거야? 들으면 너 살려주고, 안 들으면 너 이 자리에 죽어. 루스벨트가 이렇게 살해 위협을 받고요. 이들이 꼭두각시 놀이를 하게 된 겁니다. 백악관 점령 사건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누가 루스벨트를 목숨을 볼모로 잡았겠습니까? 당연히 뉴월드 오더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제가 이 공산주의 태동을 이야기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루스벨트도 그리고 스탈린도 꼭두각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의 얼굴 마담으로 세운 세력에 대해 우리가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어쨌든 형식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이 북한의 남침은 소련에 의해서 자행됐다고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압니다. 그러므로 소련이 무엇인지 소련을 알려면 공산주의를 몰라서는 소련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산주의가 처음 시작된 나라는 소련입니다. 물론 이론은 칼 막스라는 사람이 이론은 처음 제출했지만 이것을 국가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처음 소련입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련의 러시아 혁명, 볼세비키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혁명이 왜 일어났냐면 소련의 니콜라 2세 황제가 폭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들이 탄압을 받다 못 견뎌가지고 레닌이 그들의 그 노동자들의 마음을 결집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이제 공산주의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지금도 학생들 교과서는 가르칩니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마치 진화론이 거짓인데,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진실처럼 알려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니콜라 2세는 폭군이었을까요?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니콜라 2세 때요, 여러분 러시아가 얼마나 못 살았냐면요, 정말 못 살았습니다. 막 처참할 정도로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니콜라 2세 때요, 러시아에서요 유전이 발견됩니다. 카스피해 해안가에 있는 바쿠평화라는 유전에서요 유전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1901년에는요 생산량이요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소련이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석유가 있으면요, 그 당시 석유가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경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 아시죠?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이 니콜라 2세가 소련을 엄청난 부국으로,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소련의 산업 성장률은요, 당시에 산업국가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나라들을 능가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니콜라스 2세 때. 그리고 니콜라 2세는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발전을요, 중산층들이 자두루두루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줬어요. 그 당시 소련의, 니콜라 2세 때 소련의 중산층이 굉장히 부강했고, 수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폭군이라고요? 어떻게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데 폭군일 수 있습니까? 참 진짜 저는 이런 거에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루시퍼가 거짓 압인 거예요. 루시퍼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은요 칼 막스에게서 처음 시작되는데요, 칼 막스가 누구로부터 사사받았는지 아십니까? 예수회로부터 사사받았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혁명, 볼세빅 혁명으로 소련의 공산주의를 처음 시작한 레닌이 누구에게 교육받았는지 아십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수회에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도 바티칸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바티칸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으면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 아시죠? 모택동이 누구로부터 사상을 전수받았는지 아십니까? 예수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원도요, 예수의 신부인 사르딘이라는 사람에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재정적인 지원. 모택동이 권력을 누구 때문에 잡았는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모택동의 멘토는요, 카이 유안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북경대 총장으로 있으면서요, 당시 중국 예수회 요셉 마싱보라는 사람의 추종자였습니다. 모택동도요, 예수회의 추종자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만든 모든 원흉들은요, 그 시조들은요 다 막스, 엥겔스, 스탈린, 레닌, 피델 카스트로, 쿠바의 유명한 독재자죠. 피델 카스트로, 이들 모두가 누구로부터 훈련받았어요? 예수회에서 훈련받고, 예수회에서 교육받고, 예수회로부터 재정적인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공산주의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회,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6.25 전쟁을 누가 시작했어요? 소련이 시작했어요. 소련이 무슨 나라예요? 공산주의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회가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6.25 전쟁 때 50만 명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죽인 거예요. 모르셨죠? 이게 진짜,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한국전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 가증한 것들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전쟁을 획책한 것도 가증한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전쟁을 획책했어요? 아니요. 로마 카톨릭이 획책했어요. 그것이 뿌리예요. 그것이 원흉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미국 봅시다.
미국 누가 접수했습니까? 예수회가 접수했습니다. 이거 로마 가톨릭의 실체에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회복교에서 계속 설교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사회는요, 입법, 사법, 경제, 국방, FRB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분야에 누구들이 침투했습니까? 예수의 회원들, 예수의 꼭두각시들이 다 침투해 있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조종을 받고 있음을 제가 로마 가톨릭의 실체 1탄부터 10탄까지 안에 다 기술을 해드렸습니다.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스벨트와 스탈린이 서로 이렇게 얄타 회담에서 짜고 우리 한국전을 일으키자라고 이야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증언이 있다고 그랬죠. 그 증언 이면에 누가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루스벨트를 얼굴마다만 내세우고 스탈린을 얼굴마다만 내세워가지고 야, 한국전쟁 일으켜서 사람들을 좀 죽여봐 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들은 그냥 가서 앵무새처럼 로마 가톨릭이 받은 지령을요 그냥 제잘제잘했던 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미국이 예수에게 장악됐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로마 가톨릭의 실체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권해드립니다. 로마 가톨릭의 실체 1탄부터 10탄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부 준비하기 위해서 역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정말입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한국전으로 다시 가십시다. 한국전은요 명백한 소련과 미국 그리고 유엔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음이 드러난 객관적인 자료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엔도 여러분 아십니까? 유엔 회의할 때 누가 상서에 가서 앉는지 아십니까? 사진 보셨습니까? 교황이 앉습니다. 유엔을 누가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까? 로마 가톨릭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이 언제 창설됐습니까? 2차 대전 후에 창설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2차 대전을 누가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이따 오후 시간에 합니다. 그러던 당시 레닌과 스탈린으로 이어진 소련은 이미 로마 가톨릭의 조종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루스벨트의 미국도 로마 가톨릭의 조종을 받는 나라였고요. 두 나라는 모두 로마 가톨릭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모습은 서로 로마 가톨릭은 뒤에 싹 숨어있고 서로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는 그런 형국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요. 역사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보시듯이 한국전에서 보듯이 서로 긴밀히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전쟁 중에도 미국과 서로는 서로 아마 루스벨트와 스탈린은 서로 전보를 통해서 야 우리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자 이런 뒷거래가 이런 쓰레기 같은 뒷거래가 있었음이 명명백백합니다. 근데 미국이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로마 가톨릭에는 보험이었습니다. 보험. 로마 가톨릭은요 이 루시퍼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아시죠?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은요 이 루시퍼는요 자기가 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을 만들어 옵니다. 하나는 돈을 이용해서, 하나는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또 하나는 어떤 문화를 이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어야지 하나의 전략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루시퍼는요 이거 하다가 이게 실패하면 이쪽으로 갈아타야지,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이렇게 갈아타야지 라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역시 로마 가톨릭의 실체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산주의도 일종의 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태동은요 러시아 정교회와 또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로마 가톨릭 시대에서 설명했듯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감을 전 세계에 확산시켰습니다. 따라서 한국전의 그 수많은 사상자는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인명들을 가차없이 죽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을 로마 가톨릭이 일으켰다는 것은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질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로마 가톨릭이 이 공산주의, 이 공산과 자본주의에 대한 이념 대립을 시키지 않았으면요, 로마 가톨릭은 아마도 그 2차 대전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로마 가톨릭의 죄를 성토하고 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가, 한국전을 기점으로 공산주의가 양쪽으로 이렇게 급속하게 퍼지면서 이 이념 대립이 퍼지면서요, 로마 가톨릭의 실수는요, 감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전은 로마 가톨릭이 2차 대전의 그 엄청난 희생을 감추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삼은 것이 한국전이었지 않나 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로마 가톨릭은요, 또 하나는 로마 가톨릭은 헤겔의 정반합이라는 수법을 씁니다. 정반합이 뭐냐면요, 처음에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합니다. 처음부터 해결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폭동이 그렇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 역사적으로 이상한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얘네들이 쓰는 법입니다. 정반합. 그러므로 여러분, 그 왜 뉴스를 보면 분명히 모든 통신사는 다 뉴월드 오더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신사나 뉴스에서 가끔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형국의 뉴스를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뉴월드를 까는 듯한 그런 뉴스를 내보낼 때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이렇게 옹호하는 듯한, 그것이 양측으로 이렇게 대립을 일어나면서요, 사람들에게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리고는 해결을 주는 겁니다. 이 방법을, 정반합의 수법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야, 이거 뭐야? 야, 왜 뉴월드 오더가 왜 자기들 재산 깎아먹는 뉴스를 내보내는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 결말을, 원하는 결말은 똑같은데 거기까지 가는 길을, 이것을 계속 씁니다. 정반합. 이 정반합이요, 큰 틀의 정반합만 쓰는 게 아니고요, 큰 틀의 정반합을 놓고요, 그 안에 또 정반합을 또 씁니다. 그 안에 또 정반합을 또 계속 큰 틀의 정반합을 놓고요, 그 안에 정반합, 세부적인 것이 계속 또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복잡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죠? 사단은 어지럽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렇습니다. 이 정반합이 참 더러운 겁니다. 굉장히 더러운 개념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정반합 중에서 기억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반응을 지켜보는 해결도 자신들의 목적으로 맞도록 이끄는데, 무엇을 사용해서 이끄냐면요, 해결을 돈으로 이끌어. 그러므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여러분, 공표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공표합니다. 회복교회에 큰 헌금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뭐 1억 이렇게 들어온다면 9천만 원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절대로 회복교회에 돈이 있도록 남기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돈을 가진 순간 교회는 타락합니다. 부패합니다. 1,000만 원이 들어오면 900만 원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지금 회복교회는 자랑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모든 그 헌금의 50%를 선교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돈이 들어온다면 제가 변질되고 싶지 않아서라도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이것을 어기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절대로 회복교회 돈이 있는 꼴을 보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부패합니다. 돈은 부패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인류 역사를 늘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요, 결국 하나의 지향점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은 신세계의 질서입니다. 루시퍼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한국전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적어도 1950년대부터 세상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유럽도 있고 한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러죠? 나라라고 보십니까? 나라 아닙니다. 이미 국가와의 개념은요 완벽하게 파괴됐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있는 것은요 그저 뉴월드 오더의 지배 속에 살면서 속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크리스찬들만 있을 뿐입니다. 사상의 본질은요 마라나타를 소망하는 크리스찬인데 루시퍼의 군대와의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신기루입니다. 다 신기루입니다. 루시퍼가 그 막강한 힘으로 진짜 크리스찬들을 멸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행동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행하고 있으나 막는 자가 있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바대로 성령님은 이제 하늘로 올리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이끌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령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이 죄악을, 엄청난 죄악을, 토가 나올 것 같은 이 죄악을 보지 못하고 이제 풀어놓으신다면, 그리고 올라가신다면 이제 이 땅에는요 루시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루시퍼를 막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 성령님께서 올라가시면 이 땅에는요 아니 계십니다. 그러면 지세상입니다. 미친 듯이 활개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님께서 루시퍼의 일을 조금씩 이렇게 손을 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올림픽 이후로요, 런던 올림픽 이후로 성령님께서 루시퍼의 악한 행동을 조금씩 이렇게 손을 놓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조금씩 놓고 계십니다. 저는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가 없는 세상, 야 크리스찬들 봐, 내가 없는 세상, 내가 루시퍼를 막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토막을 내서 쳐서 삶아먹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것을 손을 놓으시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아직 올라가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처럼 끔찍한 엄청난 사건들이 매일 뉴스의 일면을 장식한다면 과연 성령님이 아니 계신 루시퍼가 지 마음껏 활개치는 그 세상은 어느 정도의 끔찍함일지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환난은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을 환난이 될 것이다. 그 환난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 환난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곧 기다립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서둘러 신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만 합니다. 자, 1부는 끝이고요. 2부 광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자작극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을 죽임에 혁혁한 공을 세운 록펠러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록펠러의 자금 지원이 독일에 없었으면 2차 세계대전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2차 세계대전 때 5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이 2차 세계대전인데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 5천만 명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이 누구였냐? 한국교회에서 11조의 왕이라고 극찬하는 그 록펠러입니다. 걔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밖에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욕을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 향후 중일전쟁과 중동전쟁에서 나온 뉴스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는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뉴스를 나오는 그대로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역사의 뒤에서 흑막 정치를 이용하는 세력이라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 관점에서 뉴스를 봐야지 뉴스가 보입니다. 진짜 의도하는 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미국의 Y가 왜 신세계 질서를 만드는지, 과연 미국의 무너짐은 어떻게 신세계 질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으로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도 기억해 주시고요.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너무나 치명적인, 너무나 충격적인 하나님 기만과 속임수에 모든 것이 다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에 그리고 그를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 루시퍼에게 우리가 속아왔습니다. 한국전쟁도 2차 세계대전도 경제대공황도 지금 이제 일어날 3차 대전도 그리고 또한 일어날 세계경제 붕괴도 모두 다 실은 루시퍼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거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압니다. 물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참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것을 모르고 여전히 진실들을 눈이 가리워져서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허락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여 그들이 부디 깨어나서 성도들에게 이제 닥친 이 환난을 이야기하고 준비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욱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한국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